자, 숙성을 할 적에요. 가장 처음에 궁금한 게 날짜예요, 날짜.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을 하면은 될까?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거 다 빼고요. 숙성 기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 그때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걸로 좀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요. 기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육식당에서 근무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2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단 고기를 파는 애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하는 식당 지배인까지 난리가 나요. 이렇게 질긴 고기를 줬네 그러면서. 그래서 2등급만 나오면은 모든 직원들이 초긴장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요, 숙성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기의 출하와 고기를 작업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등 고기가 맛있어졌고 2등급 고기만을 찾는 또 매니아층이 생기기 시작해서 2등급이 식당에 진열이 됐을 때 전혀 이제 아무 문제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정착하는데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온도나 습도나 그리고 냉장고의 환경, 그 작업자의 동선 정도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결국에 남은 거는 뭐겠어요? 기간이죠. 그래서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숙성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저희 집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습식 숙성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습식은요, 웨데이징이죠.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일단 숙성실이랑요, 완제품 보관실이 따로 있었어요. 숙성을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숙성실을 만든 거죠. 보통은 숙성실과 완제품 저장실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열을 하기 위해서 손님이 물건을 찾으면 완제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자꾸 열게 돼요. 근데 숙성실과 완제품실이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물건을 원료육을 입고할 때, 그리고 원료육을 제품을 만들 때 원료육을 뺄 때, 이 정도 빼고는요 이 냉장고 문을 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숙성실하고 완제품실은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성 기간을 좀 오래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온도는 맞춰 놓는 거랑요 실제 온도랑 좀 달라요. 마이너스 1도 정도로 맞춰 놓으면요 0도나 1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문을 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뭐 재상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웨데이징의 기간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툭불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툭불은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면 지방 산패가 일어나요. 자, 단백질보다 지방 산패가 더 먼저 일어나거든요. 툭불 같은 경우는 7일입니다. 7일.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5일 이내에 작업해서 판매한다. 7일부터 12일까지 작업해서 판매한다가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원풀은요 조금 깁니다. 10일, 15일까지. 투뿔이 됐네요. 자, 1등급은요 15일, 마찬가지로 20일. 투박하긴 하지만 사실 이 가이드라인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게 사실이에요. 2등급에서 길어집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35일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윗등심 질긴 부분까지 부드러워집니다. 35일까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0일. 아무리 숙성실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숙성을 할 수 있지? 2등급이 딱 일단 들어오면요, 숙성실이 있으면 숙성실 문이 있잖아요. 이 한 구석에다가 2등급 존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2등급 얘를 꺼낼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그냥 꺼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숙성이 됩니다. 웨데이징의 승패는 온도 편차가 작게 나는 데에서 나고요, 웨데이징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는 육즙이 새냐 안 새냐를 보시면 돼요. 육즙이 너무 많이 샌다 그러면 이 기간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숙성실의 설비를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설비를 마련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웨데이징 숙성을 했었어요. 특별한 건 아닌데요, 이 부분에서는 뚜껑 공장에서 관리를 되게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또 정육점에 정육 실장이나 부장들이 최대한 이 기간에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이 두 군데에서 잘 되면 좋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드라이 에이징은요, 노출을 시켜놓고 고기를 숙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 육질 자체의 수축률이 다 달라요. 웨드에이징은 어차피 비닐을 싸기 때문에 수축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드라이 에이징은 수축률이 달라요. 부위별로, 등급별로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급하고 근내지방으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1등급은요, 4번, 5번 정도로 근내지방이 많은 편입니다. 2등급은 근내지방이 2번, 3번 정도로 근내지방이 작아요. 자, 드라이 에이징은 단백질에서 감칠맛을 뽑아내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적잖아요. 적고 지방의 풍미가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풍미가 많이 보충을 못 해주기 때문에 단백질에서 조금 더 감칠맛을 뽑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길어진다. 등심으로 봤을 때는요, 1등급 근내지방 4, 5 정도가 50일 이상 정도만 해줘도 됩니다. 자, 2등급 같은 경우는요, 등심의 경우 10일 이상 해주는 게 그래도 장기 숙성의 풍미가 좀 나옵니다. 또 숙성한 게 뭐가 있죠? 티본 있죠? 티본 같은 경우는 이게 수축률이요, 등심보다 2에서 3%가 더 많아요. 등심 같은 경우는 50일 정도가 되면요, 이 수축률이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얘는 50일 이후에도 수축률이 등심의 2배 정도로 더 많이 줄어들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에서 한 45일 정도, 이 정도, 50일이 안 가게 해주는데요. 근데, 야, 40일에서 45일 했는데 고기 맛이 안 들어버리면 문제 아니냐. 그렇잖아요? 다행스럽게도 티본에 붙어 있는 안심 같은 경우는 40일 정도만 해도 숙성의 맛이 듭니다. 숙성의 맛이 든 다음에 계속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이 티본 같은 경우는 안심 기준으로 해서 40에서 45일 정도, 이 정도를 해주는 것이 경제성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2등급 채끝 같은 경우는요, 50일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등급 티본에 있는 채끝 같은 경우는 지방의 맛이 풍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안심이 풍미가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2등급 채끝 같은 경우는 좀 더 단백질의 맛을 뽑아내게 되기 때문에 50일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에이징 많이 한 거 중에서 갈비살이 아주 드라이장 기가 막혀요. 갈비살은 이 늑간살이라고 하는데 뼈하고 뼈 사이에 고기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갈비 만져보면 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고기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 고기의 두께가요, 갈비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쪽 위쪽에서부터 두껍다가 밑에 쪽으로 갈수록 고기의 두께가 얇아져요. 뼈의 두께도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숙성을 너무 오래 하면은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는요, 35일 정도, 40일 이하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숙성해본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였어요. 내가 미식가라면 여기 밑에 얇은 부분을 다 버리고라도 한번 60일 이상 숙성해서 먹어보겠다, 이런 욕심이 들 정도로 맛있는 고기였는데, 이게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좀 기간을 잡은 거고요. 더 맛있는 거 생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맛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기간을 가졌잖아요. 좀 빠르게 건조를 시키고 숙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갈비 위에 이렇게 덧살이 있습니다. 덧살, 껍데기라고 하는데, 지방층 바로 밑에 또 양지로 쓰는 갈비 양지 가 있어요. 얘도 껍데기인데 어쨌든 좀 두껍고 육질이 좀 좋아가지고 갈비 양지라고 하는데, 얘네 둘을 다 드러내면은 지방층이 생기거든요. 그 지방층이 얇게 덮인 상태에서 숙성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두꺼운 층들이, 고기 있고 지방 있고 고기 있고 3개 정도의 층들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건조가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드라이 에이징에서는 숙성이 더 빠르게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좀 다듬은 상태에서 숙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정도 35일 정도만 숙성을 해도 갈비의 맛은 괜찮습니다. 이제 상품화 안 시킨 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뼈하고 지방
없는 상태에서 숙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도 부위나 삼각살, 보섭살 이런 부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30일 이하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야 30일 이하로 해가지고 맛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요 드라이징의 맛은 감량에서 오잖아요. 감량은요 자 20일에 이미 뼈하고 지방이 있는 드라이에이징 50일 이상 한 것만큼 수분은 감량이 돼요. 첫 번째 해결이 됐죠. 두 번째는요 지방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단백질 쪽이 노출이 되잖아요. 전에는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뼈하고 지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뭐 이 정도가 노출이 돼 있어요. 노출돼 있는데도 이만큼 정도가 뭐 지방이 돼 있어요. 지방은 걷어내는 거기 때문에 풍미에 큰 영향은 없어요. 문제는 이 단백질에서 단백질에 미생물이 붙고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향이 고기 안까지 침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고기 전체가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만 해주잖아요. 하얗게 막 미생물들이 붙어 있는 건 보지 않지만 그거는 미생물이 군락이 적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안 보이지만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만 해주시면 미생물의 향, 뭐 치즈나 견과류 향도 살짝 나면서 고기를 숙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공 포장을 했다가 고기를 숙성하는 건 권해주지 않지만 업의 특성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부위를 숙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장이 있을 때는 진공 포장을 한 고기를 받아서 숙성을 해도 어쨌든 숙성의 효과는 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한 30일 정도 하잖아요. 저희 데이터는 한 30% 정도밖에 건질 수 없습니다. 네, 요거 감안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원료육을 싼 거, 비소노 부위, 설도 부위나 이런 걸 했다고 해도 한 30% 정도밖에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은 더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화하지 않았는데 숙성을 좀 해봤던 게 있어요. 특수 부위,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뭐예요? 고기가 얇고 길어요. 얇고 길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바람과 뭐 미생물이 닿는 면이랑 같은 넓이라도 얇고 긴 거랑요 이게 더 많거든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더 많아요. 이게 더 많고 얇기 때문에 이 겉에 걸 깎아내면은 더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아주 초단기 드라이에이징 10일 정도가 되면은 딱지가 조금 딱딱해지는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환경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요 그냥 7일 이내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7일 이내로 해주시면요 고기가 좀 꾸덕꾸덕해지고 수분이 없으면서 원래도 맛있는 고기지만 드라이징을 이 정도 하니까 더 맛있는 고기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된다. 저희 집 숙성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결국엔 날짜 문제죠. 그래서 날짜에 대한 자기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게 숙성에 꽤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는데 숙성기간 예측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의 정보를 넣어요. 소의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뭐 지우기 몇 킬로고 등급이 뭐고 조직감이 뭐고 이런 정보를 쭉 넣고 부위 정보를 넣으면 웻 에이징에 대해서 숙성 일자를 예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업에서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잡성 때문에 근데 뭐 숙성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숙성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깊고 쉬운 드라이에이징 DVD 드라이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